안녕하십니까. 아동요리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된 이현지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실이론 4강과 실기 18강, 실전 편 3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요리를 꿈꾸시는 분에게 좋은 교본이 되기를 바라며 제1강 아동요리의 이해 및 아동요리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동요리 이해에서 들어간데요. 자, 요리는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필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있지 않더라도 꼭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밥을 하는 기능은 꼭 우리가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기능을 성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력, 합승력이 좋은 아동에게 그 시기에 요리를 가르쳐주면요, 더 좋은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계 이런 다양한 요리 중에서 이것을 취미와 직업으로도 가게 되면서 나중에 성장기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게 되죠. 또 요리를 진행을 할 때도 요리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활용을 하여서 아동 요리에 접목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짬으로써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아동 요리 뜻으로는 아동의 퀴즈와 그 다음에 요리에 쿠킹을 접목시켜서 합친 단어로서 몇 년은 되진 않았지만 신직업으로서도 많이 선망받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 중요한 부분으로서 영유아 발달 시기에는 학습 능력을 도움을 주는 과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때는 다양한 것을 습득함으로써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냐 아니면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받아들이는 사회성이나 독립성,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함으로써 유대성이 커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 때 이런 요리를 체험함으로써 아이에게 가장 많은 도움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요리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탄생하게 된 시기는 바로 먼 나라인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요리 교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의성과 지능, 오감 만족을 효과를 준다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외부적인 활동에서 클럽 활동에서도 이런 요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효과를 받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점점 채택이 되고, 특히 방과 활동에도 채택이 됨으로써 점점 이 아동 요리에 대한 그 범위가 많이 커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단은 시골보다는 큰 도시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요리를 해 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우리 아이도 이렇게 어른 요리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것이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방과 후 활동에서도 가장 인기 많는 수업 클래스가 바로 이 아동 요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을 받고요. 또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에서도 어떻게 보면 1등 수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요리의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동요리를 하냐는 거겠죠. 자, 그에 대한 효과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 오감 발달입니다. 오감 발달은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가지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기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미각을 보면서 이 음식 왜 짤까? 왜 달까? 왜 시지? 이건 왜 싱거울까? 라는 등으로 맛에 대한 표현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촉감으로는 이것은 거칠거칠한 느낌, 이거는 매끈한 느낌, 이거는 뽀드득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면서 손의 촉감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각으로서는 이 향은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 또는 이것은 왠지 이상한 향이 나는 것 같아 라는 등 코를 통해서 향을 배우게 되고요. 청각으로서는 써는 소리, 음식이 완성되는 지글지글 소리를 통해서 청각 또한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시각으로 봄으로써 아이는 모든 기능을 자기 머릿속에 습득을 하면서 학습 능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오감이 발달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것에 대한 탐구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향해, 다시 말해
창의력까지 키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5가지가 완성이 되면 이것에 이어서 탐구력도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병행을 하려고 하는 창의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계 넘어가면요. 아이는 혼자 하는 것을 익숙하게 됨으로써 혼자 하라는 기능이 더 올라가는 사회성을 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또래 친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도 같이 배우는 사회성도 키우게 되죠. 여러 사람과 또는 부모님과 같이 이 요리를 함으로써 무엇이 또 독립성도 키우게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또는 친구랑 또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겁을 먹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유대감입니다. 자,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뭔가 산다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큰 아이와 그렇게 한 아이 차이를 보면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틀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한 것도 틀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이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부딪히는 유대감이 가장 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과정이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이 과정은 식품을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덤으로 다양한 야채, 고기를 통해 이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이의 제일 마지막 편식을 잡아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샐러리를 아이가 썰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이 샐러리가 향이 싫어서 만지기도 싫었지만 만지게 되니까 이 향도 좋아하게 되면서 그 먹지 않았던 샐러리를 먹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아동 요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효과와 여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1-3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대해서 좀 약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육적 효과입니다. 자, 과학, 수학, 미술, 논술이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시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과학입니다. 자, 과학에 어떻게 요리에 접목을 시키냐면요. 일단은 단단한 지방이 있다면, 다시 말해 단단한 버터가 있다면 이 버터를 불을 이용해서 가열을 했더니 고체가 액체가 됐네 라는 식으로 식품의 변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품의 변화를 과학에 연결시켜서 과학 요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학 요리인데요. 수학은 콩의 객수나 식품의 객수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수학과 접목시켜서 수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수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술론은요. 식품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트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콩, 완두콩, 옥수수콘 또는 소세지, 과자, 야채 등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모양, 아니면 산 모양, 또는 엄마, 아빠 얼굴 등을 만들어서 다양한 아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미술에 접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논술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요리를 할 때마다 꼭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항상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향이 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이것은 달콤한 향이 나요. 또는 좋은 향이 나는 식으로 맛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면서 이것을 요리를 써는 모양이나 그런 것도 아이들 말을 잘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리를 써니까 물을 써니까 싹둑싹둑 소리가 나요 등으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키우기 때문에 논술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습득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다른 교육을 했을 때도 좀 더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는 한 아이들이 좀 더 어떠한 교육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학습에 대한 효과심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습득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꼭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접목이 되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습득을 함으로써 높아지면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해서 더 집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면서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 때 이런 것을 많이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리 도구의 사용 방법 및 위생 강령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요리에 보면
이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요리인지 또는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리 도구를 통해서 이 요리는 가열을 해야지 먹을 수가 있고 이것은 씻어서 먹어야 될 수 있고 이것은 날로 먹을 수 있는 생걸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되고요. 또 꼭 요리를 하면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손을 씻으면서 요리를 들어가고 재료를 준비하고 썰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직접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위생강령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하면서 놀았던 놀이는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과 유대감도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같이 유대감을 가지면서 많이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같이 요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회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어렵게 생각했던 아버지를 요리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더 친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역할은 아이들에게 꾸준히 요리를 하는 과정마다 칭찬을 해주고 또 이것을 칭찬을 받으면 아이는 아버지에게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꼭 굳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어머니도 해당이 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만 하느라고 많이 부모님과 어울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된다면 좋은 놀이도 되고 공부도 되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창의력도 발달이 되고 능력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창의력 일단은 다양한 식자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히 뭐 그건 커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조절 기능이 향상에 아주 좋은 기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어떤 요리를 들어가도 무조건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 친구가 만들었으면 자 기다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제어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을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리를 함으로써 자기 감정에 조절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같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저기다 사회 및 독립성도 키워갑니다. 일단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꺼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 요리할 때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어린이도 있고 또는 못하는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잘하지만 못하는 어린이 경우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툴지만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조금씩 스톱을 함으로써 말이 없었던 아이들도 점점점 말하면서 사이사이 커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기 싫었던 아이들도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도 혼자 하려고 하는 동심이 키워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신감 향상입니다. 자, 혼자 하다 보면 아이들은 무엇을 듣게 되냐면 바로 선생님의 칭찬 또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된 친구들은 아,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키우면서 좀 더 요리나 또 다른 과정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편식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자, 모든 아이들은 유아 시기부터 모든 것이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아이가 싫어한다 해서 보여주지 않거나 맛을 보지 않게 된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직접 함으로써 또 만들므로써 아이들은 이것을 습득을 하기 때문에 편식 교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먹지 않았던 아이가 김치를 가지고 요리를 했더니 그 김치를 먹게 되고 당근을 먹었지 않았던 아이가 요리를 해서 당근 케이크를 만드니 어머 당근이 맛있네 라고 하면서 당근을 먹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낌으로써 이 식품에 대한 편의점을 사라지면서 식품을 싫어했던 것도 다시 말해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오감을 느낌으로써 다양한 맛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통해 아, 맛은 다양한 게 있구나. 이 맛은 이 맛이 나는구나 통해서 좋은 맛의 기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감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모르게 되는 건데 이 기능, 이 나이 때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이 맛을 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교육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동요리 지도사의 정의입니다. 자, 앞에서는 아동요리를 왜 해야 되는지 대해서 가볍게도 설명을 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
좀 자세히도 설명을 해드렸다면요. 그럼 이런 교육을 하는 지도사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5는 아동요리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동요리 지도사는 요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리도 가르치고 교육도 같이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여서 아동요리의 효과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요리는 요리 쪽으로 또는 아동교육은 아동교육 중심 쪽으로서 모든 두 방향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동요리 지도사는 탄생한 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고 취득하고 싶어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나날이 갈수록 앞에 전망이 보이는 큰 전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내가 요리를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모든 요리마다 교육 준비가 단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하나라도 비어있게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또 요리는 요리대로 제대로 나오는 그 클래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평행 교육이라고 제가 아마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 시소 위에는 무엇이냐면 자, 요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하냐고요? 바로 아동요리 지도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동요리 지도사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리를 잘하는 데에서 요리 쪽으로 기울게 되거나 또는 아동교육을 잘하는 데서 아동교육을 치우게 되면 어느 한쪽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요린 요리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흥미를 있기 때문에 요 평행 교육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리도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자세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아동에 대한 심리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교육의 책도 많이 읽어주시는 게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그럼 이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요. 요리도 잘 모르는데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 아동요리 지도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요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눈높이 교육이 가능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자, 요리를 수업을 하다 보면요. 요리를 가지고 진행할 때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과정을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도 많이 있고 또는 잘 따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따라오는 아이도 같이 칭찬을 함으로써 이 요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맞춰주는 게 가장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령별의 수준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4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리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리보다는 식품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세에서 7세 사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리는 필요하지만 열 처리 과정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조리의 형태를 이루면서 또는 아트적 요리를 좀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세 이상은 초등반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기능도 많기 때문에 좀 같이 요리 과정을 함께 해감으로써 하나하나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요리 수준이 있는 메뉴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의 아이의 차이에 맞춰서 요리 클래스를 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아이의 수준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학습 목표를 뚜렷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연령도 틀린데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클래스 또한 맞지 않은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 또한 연령마다 다른데 좀 약간 7세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라는 등 좀 약간 유아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초등학생에게 쓴다면 초등학생은 그것을 가지고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다 큰 어른인데 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유치원생처럼 대할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대할까라고 해서 그걸 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도록 클래스를 짜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요리를 그냥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가는 가정마다 하나 애들이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미션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들 양파 껍질을 벗겼나요? 자, 그 양파 껍질을 벗겼다면 선생님에게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양파 껍질을 벗기고 나서 손머리에 반짝반짝 신호를 보냅니다. 즉 선생님 난 여기까지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즉 연령에 따라 그런 클리어를 주는 미션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모션을 줌으로써 좀 애들이 요리를 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당자 역할도 갖춰야 됩니다. 자,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모님과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많이 적극적으로 같이 창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부분 아이가 좀 조용한 경우에는 부모 또한 조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서 어머니 아이는 요리를 즐거워하나요? 어머님은 이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좀 질문도 해주고 또는 그 부모님 말도 들어주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는 부모님께서 직접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것을 좀 싫어하고요. 좀 약간 숫기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도 귀담아 듣고 그 아이에게 너무 티나게 챙겨주는 거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당자 역할로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요리 지도사는 주로 어떤 수업 과정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많이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편식 요리가 있는데요. 편식 요리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식품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아이들이 잘 먹자는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고로켓을 만들게요. 다시 말해 감자의 편식을 일깨워주는 거고요. 오늘은 다양한 야채를 썰므로써 친구들이 좋아하는 야채 튀김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야채 튀김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야채에 대한 편식을 없앤다는 거죠. 좀 약간 다른 요리에 다르게 요리를 좀 제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들었던 요리를 내가 똑같이 만듦으로써 그에 대한 식품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요리 과정이 바로 편식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나 이런 데 나가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요리고 가장 좀 인기가 있는 요리가 편식 요리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과학 요리인데요. 과학 요리는 저희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의 변화를 가지고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흰색 설탕을 가열했더니 갈색이 되고 캐러멜 향이 나요. 또는 사과를 껍질을 벗겼더니 갈색으로 변했어요. 또는 고체인 식품을 가열 때는 액체가 됐고 이 액체를 차가운 냉장고에 넣을 때 다시 고체가 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식품의 변화를 어떻게 과학과 함께 접목을 시킨 과학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화 요리인데요. 이 동화 요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연령층이 낮은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데 한 편의 동화를 이야기처럼 읽어준 다음에 그 동화와 관련된 요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을 읽어줬다면 그것에 관련된 가자집을 만든다는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다는가 해서 동화책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읽게 됨으로써 독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리가 끝나고 나서 이 동화에 대한 줄거리도 약간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요리와 독서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학 요리인데요. 수학 요리는 주로 초등학생 같은 고연령층이 가장 좀 많이 하는 수업인데 그렇다 해서 7세 반차 어린아이 안 하는 요리도 아닙니다. 그때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수학 요리를 하지만 좀 연령층이 있는 초등학생은 주로 수학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에 대해서 사칙연산도 배우고 모형도 배우고 토형도 배우면서 수에 대한 요리를 접목시켜서 배운다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가장 대표적인 요리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 해서 또 다른 요리 과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요리 과정으로는 뭐 놀이를 통한 요리도 있고요. 홍보 요리도 있고요. 미술 요리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놀이 요리는 말 그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요리로서 요리를 만들기보다는 놀기 위해서 하는 요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 같은 경우는 좀 연령층이 낮은 어린들에게 많이 하고 있고요. 홍보 요리는 뭐냐면 요즘은 기업체에서 많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동의 수준에 맞춰서 많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접목시킨 요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국물을 이용을 해서 피자 소스를 만든다는가 또는요 크래커를 만든다는가 핫케이크 가루 가지고 계란빵을 만든다는가 즉 어떤 기업에 있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간편한 요리를 만드는데 놀이도 같이 하면서 요리도 같이 하는 좀 수업이라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요리를 진행할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요리보다는 좀 가벼운 요리로 많이 한다는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미술 요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아트적인 그림을 그리는 색을 칠하는 요리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물통에다가 케찹을 넣고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물감처럼 그림을 그리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흰색은 흰색 물감, 마요네즈는 흰색 물감, 케첩은 빨간색 물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스타드는 노란색 물감 이러면서 눈을 그리거나 코를 그리거나 머리카락을 그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주로 색을 칠하거나 이런 요리는 바로 미술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요리는 다양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과정이 아니어도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요리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새로운 요리 과정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아동요리 지도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었고요. 다음 제2강에는요. 앞에 배웠던 1강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집중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각 어린이의 연령별대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 요리 지도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아동요리 교육은 어떻게 풀려하는지 그에 대해서 1강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